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드디어 엔비디아의 RTX 50 시리즈 스펙이 공개되었습니다. 제 채널이 게임 위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게이머를 하면은 그래픽카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 한번 준비해봤고요. 50 시리즈 스펙부터 보겠습니다. 블랙엘 아키텍처로 적용되었고요. 멀티 프로세서 2개씩 있어요. 레이트레이싱 코어는 4세대 그리고 텐서 코어는 5세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황 회장님도 되게 강조를 했던 DLSS4 이게 적용되어서 게임에서 프레임 향상이 엄청 높다고 되어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DLSS 적용되는 게 뭐 게임이 몇 개나 있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트리플 A 게임이라면은 거의 다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비중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다만 요것 때문에 게임사에서는 최적화를 조금 신경 안 쓰는 부분이 많아서 유저들이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50 시리즈 얘만 DLSS 4가 적용이 됩니다. 40 시리즈에 적용되었던 DLSS 3.5 그리고 3.0부터 시작해서 3.5까지 올라온 건데 이것도 꽤나 좋은데 이게 프레임 성능 올리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렉스 이거는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FPS 게임 했을 때 그리고 일부 다른 게임 했을 때도 반응 속도를 올려주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인플렉, 플레이어가 버튼을 누르고 그게 모니터에서 반응하는 그런 시간을 줄여주는 이 기술은 전 세대, 그러니까 20세대까지는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RTX가 탑재되어 있으면 다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고 이 부분은 대부분 다 똑같아요. 이 아랫부분은 똑같은데 이제 PCIe가 드디어 5세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0이죠. 이게 성능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밝혀진 건 없고 벤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일반 유저한테는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건데 엔비디아 인코더 그리고 디코더 NVENC, NVDC 이게 최신 세대로 향상이 됐어요. 그만큼 영상 처리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졌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40부터 다 적용되었던 NV1 인코딩, 디코딩 이게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세부적인 스펙이 나오는데 확실히 쿠다 코어가 많이 올랐어요. 5090은 많이 올라갔는데 나머지가 그렇게 눈에 띄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4090은 16,384개에서 21,760개로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근데 80부터가 조금 진짜 체감이 안 될 정도로 거의 올라간 게 밈이에요. 슈퍼, 4080 슈퍼는 124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080은 1752개 되게 적죠. 제가 예상했을 때는 여기에 분명히 슈퍼나 아니면은 5080 Ti 아니면 5090D 이런 식으로 뭐 하나 포진돼 있을 겁니다. 갭 차이가 너무 커요 이거는. 그리고 4070 Ti 슈퍼가 8448개, 5070 Ti는 8960개, 그리고 4070 슈퍼가 7168개, 5070은 6144개. 이거는 좀 줄었죠. 그냥 4070은 5888개인데 이거보단 오르긴 했지만 슈퍼 대비해서 줄은 건 맞아요. 그래서 얘네도 당연히 슈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럴 게 없었는데 제가 20세대를 사용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슈퍼가 갑자기 등장해서 한 6개월 이후에 슈퍼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기존 사용자들한테 뒤통수를 후리긴 했지만 엄청난 체감 성능은 나지 않아서 큰 뒤통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좀 찝찝한 그런 장난질을 좀 많이 치죠. 메모리 성능도 90만 너무 우위에 있어요. 이거 32기가, GDDR7, 80도 16기가, 그리고 70ti도 16기가, 70은 12기가, 90만 빼고는 다 전세대 그 용량 그대로예요. 요즘 트리플 A 게임들 보면은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필요한데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넉넉했으면 좋겠는데 5070 뭐 16기가, 얘 20기가, 얘 24기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것도 아쉽고 분명히 여기 가운데 24기가 제품이 하나 있을 것 같긴 해요.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5090이 512비트가 측정이 되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512입니다. 근데 또 80은 256이에요. 이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해상도 가서 그래픽 처리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요. 근데 얘는 아직도 256비트인 게 조금 아쉽긴 하죠. 70ti도 256비트예요. 이거 300비트 정도, 그러니까 384? 그거 여기 하나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올 것 같긴 해요. 이 밑에 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성능 그래프를 보면은 5090부터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같은 70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성능을 보면은 5090에서 5070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색은 4090, 초록색이 5090인데 이게 RT만 켰을 때요. DLSS 없이 RT만 켰을 때 성능 갭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0%, 25%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DLSS 4
이게 정말 대단한 물건이긴 하지만 깡 성능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 이 정도면은 20% 정도 이 정도 오른 거면은 거의 푸다코 오른 만큼만 오른 겁니다. AI 성능도 거의 2배로 향상이 됐는데 나머지 게임들도 다 DLSS 이 성능 향상폭이 커요. 거의 2배 정도 올라가긴 합니다. 그리고 80도 비슷해요. 파크라이만 보겠습니다. DLSS 4.0 같은 경우는 이미 성능폭이 높은 것 같고 파크라이는 레이트레이싱만 킨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깡 성능 보기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약 20-30% 오른 거예요. 보면 20-30% 올랐는데 다들 그래요. 다들 성능 향상폭이 20-30%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는 이 칩이 적어져도 그러니까 칩이 많이 안 늘어나도 같은 한 개의 칩이 더 많은 연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거 훨씬 많진 않지만 어느 정도 연산 처리 능력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되게 인상 깊은데 거의 10배가 차이 나게 수치가 올라갔죠. DLSS 끄고 레이트레이싱만 킨 게 28프레임이 나오고 레이트레이싱에다가 DLSS4를 키면은 242프레임으로 껑충 뛰어 올라요. 근데 이게 보는 게 조금 애매한 게 보시면은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프레임 차이가 영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60프레임으로 됐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날 거예요.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더 선명해 보이는데 프레임이 낮다고 해서 흐릿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과장된 거고 실제 프레임 벤치 성능이 나와봐야 알겠죠. 그럼에도 이거는 아주 괜찮은 성능을 뽑아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240프레임 정도 이렇게 강조가 되거든요. 지금 여기선 안 나왔지만은 황 회장님 발표에서도 240프레임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다나와 사이트인데 OLED 이게 요즘 기본이 240Hz입니다. 그래서 240프레임을 되게 강조를 했던 이유가 이 정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40Hz짜리 OLED 모니터를 사용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5090 같은 경우는 일반 게이머들한테 그렇게 필요 있진 않아요. 근데 이제 트리플 A 게임을 많이 하시고 OLED 모니터를 갖고 계시다? 이거 혹합니다. 이건 정말 매력적인 그래픽 카드가 맞아요. 4090으로는 좀 뽑아내는 게 애매했거든요. DLSS 3.5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애매했는데 DLSS 4가 나오고 나서는 트리플 A급 게임 돌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것도 하나하나 벤치를 돌려봐야 알겠지만 웬만한 트리플 A급 게임은 문제가 없다. 다만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아까 보자고 했던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슬롯이 줄었어요. 원래 40 시리즈는 거의 3슬롯이 대부분인데 90마저 그러니까 5090마저 2슬롯이 됐습니다. 어떻게 펜 설계를 했고 그런지는 이제 까봐야 알겠지만 딱 봐도 2슬롯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원 커넥트가 있는데 이쪽 부분에요. 그때 분해된 사진을 보니까 이제 펜이 하단에 2개가 달려있고 열기가 위로 나오는 방식인 것 같은데 뒷판이 여기에만 있습니다. 이 네모난 곳 이쪽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풀링 시스템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3슬롯이 체감상 엄청 진짜 좀 부담되거든요. 그리고 밑에 뭘 달 수가 없어요. 웬만한 모드에서는 이게 정말 괜찮은 것 같고 그래픽 전력 먹는 것도 예상한 거랑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온 것 같아요. 90 같은 경우는 조금 살짝 낮게 나왔고 나머지는 조금 전체적으로 올라가긴 했는데도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데 근데 여기서 이 GPU 온도라는 게 코어 온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 그래픽 카드로 벤치를 돌렸을 때 이 정도 나왔다. 그런 경우면은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뭐 지금 같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여름 같을 때는 에어컨 안 켜면 못 살아요. 여름이 뭐예요? 봄 조금만 따뜻해져도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은 방에서 열기가 후끈후끈 나와가지고 에어컨 켜고 싶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2슬롯 제품을 선호하긴 하지만 40 시리즈 같은 경우는 3슬롯을 채택을 한 게 발열 해소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레퍼런스 제품도 게임을 풀로 돌려도 60, 70도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이거는 진짜 벤치를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대부분 비레퍼를 많이 구매하실 거. 그러니까 뭐 에이수스나 MSI, 기가바이트 그런 데서 만드는 거 그런 거를 구매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겠죠. 시스템 전력도 이게 1000W, 850W, 750W, 650W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권장이 이렇지 실제로 얼마만큼 먹는 거는 또 클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비레퍼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4090 같은 경우는 전력 제한을 한 70%만 걸어도 성능이 거의 차이가 안 나는데 전기는 훨씬 덜 먹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실제 소비 전력보다 조금 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더볼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력 제한만 줘도 실제 성능은 차이도 안 나고 전기를 덜 먹고 그게 5000번대도 유효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모르지만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그것까지 적용된다면은 더 좋은 거는 온도도 더 떨어질 테고
전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온도도 내려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성능은 그대로 나와서 이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그래픽카드가 나쁘게 나온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게 나왔는데 엄청 혁신적이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DLSS 4가 있긴 하지만 실제 성능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처럼 파크라이 기준으로 20%, 30%, 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황 회장 발표에서는 4070이 게이밍 성능에서 4090을 잡는다 라고 말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DLSS 4가 켜져 있을 때 이야기고, 깡 성능은 여전히 4090이 훨씬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코어당 성능이 올라갔어도 실제 코어는 4090은 16,000개고 5070은 6000개예요. 2배 이상의 차이 나거든요. 깡 성능은 이건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코어당 효능이 20%, 30% 오른 건데 이게 아무리 좋아봤자 이 깡 성능은 못 이길 겁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못 이길 것 같고 DLSS 4.0일 때만 이길 것 같은데, 문제는 또 가격입니다. 가격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많이 비싸진 않지만 5080 같은 경우는 1,500달러 얘기도 나왔었죠. 그거보다 비싸진 않지만 이건 K사준 유저분이 찍은 한화 가격인데 5090이 370만 원입니다. 이거 360만 원대 아니냐? 그런데 이거 그냥 370만 원이에요. 예. 그리고 5080 190만 원, 70ti 140만 원, 70 101만 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레퍼런스가 이렇고 비레퍼는 이거보다 더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측정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겐 용팔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비레퍼 가격 제가 봤을 때는 400은 그냥 껑충 뛸 것 같은데, 이게 레퍼런스부터 가격을 이따구로 책정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 때문에도 이 가격이 책정된 거겠죠. 이 가격이 뭐 용팔이들이 많이 써먹는 관세니 부가세니 다 포함된 가격이 이거거든요. 근데 용팔이들은 또 여기서 자기 마음의 관세랑 부가세를 또 책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가격대로 받아먹을 리가 없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사람 사는데 다 똑같다고. 외국도 그래요. 미국에서도 판매하는데 미국도 지네만의 그 관세 부가세를 또 붙이죠. 예. 자국에서 파는 건데도 엔비디아가 붙이는 게 아니라 걔네 매장에서 붙이긴 해요. 뭐 안 붙이는 클린한 사업장도 있긴 한데 그런 게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존 40 시리즈를 쓰고 있고 지금 난 사양에 만족한다, 그러신 분들은 절대 넘어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OLED 사용하시는 분들,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는 게 맞긴 맞는데, 그게 아니라 QHD, FHD 사용자들 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솔직히 보면은 그 정도 모니터 쓰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도 당장에 QHD 씁니다. 165Hz짜리 쓰는데 저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야 여기부터 가는 게 맞아요. 여기 밑에는 못 가거든요. 조금 힘들어요. 여기는 방송까지 같이 한다 그러면은 트리플 A급 게임을 돌리기에는 얘네는 살짝 부족해요. 왜냐하면 방송했을 때 이런 자원들도 끌어쓰거든요. 그래픽카드 자원도 끌어쓰니까 넉넉하게 하려면 이쪽부터 가는 게 맞긴 한데, 일반 유저분들은 40 시리즈만 해도 솔직히 충분하실 겁니다. 대부분 4K를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혹해서 넘어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여유가 있으면 넘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지금껏 사용하셔도 무난하실 것 같고, 일단 가격 자체가 너무 올라서 이게 지금 보면은 얘가 4080 슈퍼 가격이에요. 얘가 4070 Ti 슈퍼 가격이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싸게 나와서 괜찮은데 하지만 실제로 비싼 게 맞기 때문에 뭐 그렇게 넘어가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4K OLED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놈 4K 고주사율 아니면은 60Hz 사용하시는 분들은 얘로도 충분하고요. QHD OLED 걔도 주사율이 240 정도 되니까 이거부터 시작하시는 게 조금 더 낫고,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서 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5070 Ti는 QHD OLED 그러니까 240Hz짜리, 그리고 그냥 QHD 고주사율 165Hz 이거에 적합하고, 얘도 QHD 165Hz나 뭐 180Hz 충분히 사양 낮춰서 커버는 가능합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FHD 240Hz 거기가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할 텐데, 지금 대부분 모니터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 모니터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대부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홀스펀트 치고는 뭐 엄청난 성능 체감은 아니더라도 DLSS 4.0이란 게 나왔기 때문에 나름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하네요. 저는 기존 사용자분들은 웬만해서 만족하시면 넘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실제 유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댓글에 자기 의견 남겨보시는 것도 꽤나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